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남국이 비서관님, 김남국 비서관님,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형님, 이 코인 때문에 난리 난 사람을 어떻게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참 시키는 것도 참 좀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하여튼 근데 당 대변인을 임명했네요. 참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네. 지적을 해요. 자, 지적을 해요. 이거 2달도 안 됐습니다. 훈시경, 현진우나 인사청탁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당 대변인으로 2달 만에 복귀를 시켰는데 그러면 면죄부를 받은 거니까 그냥 다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로 오셨네. 예, 당직 인사에 대해서 상사네요. 말하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직속 상사인데. 그리고 김남국 대변인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 코인 팔적으로 알려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뭐 코인 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저희의 그 거기에 기자회견에 김남국이라는 세 글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관련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남국 대변인의 그 이슈가 그러니까 코인 관련 그리고 인사청탁 문자 관련 두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 다시 하게 됩니다. 계속하죠. 코인 관련은 결국 당의 부담인 거고요. 그 인사청탁 관련 문제는 결국 대통령실의 부담인 겁니다. 양쪽 모두의 부담인 이슈가 계속해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이 인사 하나로 당과 대통령 둘 다 부담인 인사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인사를 했다? 그럼 그걸 뛰어넘을 만한 상쇄시킬 만한 뭔가 응집력이나 팬덤이 있는가?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김남국 비서관이 갖고 있는 팬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갖고 있고 아니면 뭐 정청래 대표가 다 갖고 있고 거기서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득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본인이 증명해야죠. 본인이 사고 안 치고 본인이 나를 임명해 준 게 이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임명 시점에서는 어제 임명했으니까 임명 시점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인사라고 좀 보죠.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중간중간에 상임위하고 본회의 때 그 거래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진짜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문제고 무죄를 받았으니까 김남국 비서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비판도 계속하는 게 무죄 받고 온 사람 아니냐, 너네 그때 잘못 지적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무죄를 받은 부분은 그때 뭐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게 코인을 해가지고 무슨 대선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혐의 이런 것들 그때는 그것도 다 부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문제보다는 상임위장에서 거래를 했다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죠. 도의적,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그런 거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거를 당이 그냥 고스란히 또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훈시경, 현진우나 이 인사청탁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받으면 좋겠는데 자리 못 받은 사람 생각해봐요. 하여튼 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성치훈 부대변인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바가 김남국 씨가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체급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 꼭 대변인으로 임명해야 되는 어떤 그 절박한 당위가 있어서 대변인에 갔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김남국 씨는 관운이 참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약간 비유한다면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갈 때부터 저희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원랜드 앞에서 맨날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을 강원랜드 사장 앉혀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네, 뭐 도박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뭐 도박을 하라고 만든 곳이니까. 하지만 부적절하게 굉장히 빠져 살던 사람을 아예 감투를 씌워준 꼴이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인사가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디지털. 그 얘기가 결국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청탁을 하다가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해서
비서관 자리를 잃은 건데 그게 뭐 2년이 됐습니까? 뭐 1년이 됐습니까?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국민들이 여전히 김남국 전 비서관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당의 대변인으로, 그것도 여당의 대변인으로 앉혔다라는 것은 정무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사실 그 어떤 시각에서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인선이다. 그리고 김남국 씨가 뭐 그 모든 논란을 다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역량이 있느냐. 물론 어딘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바는 별로 없고 당과 대통령실에 모두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적이라든가 혹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성치훈 대변인이 좀 죄송하긴 한데 전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 예전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 언행들이 좀 많으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기함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혼이 날 각오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 김남국 의원이라고 하는 정물 정치인이 두 번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젊은 정치인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위축된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은 좀 본인에게 가혹한 일이겠다 싶어서 대변인에 발탁했다. 이거는 국민에게 가혹한 일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박수현 의원님은 또 제가 청와대에서 보신 분인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진짜 잔인한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현 그 의원님을 수석으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까? 잘 아는데 이분의 본심이 아닐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수석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당의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그 결국 인사는 정청래 대표가 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왜 했을까? 그러면 지금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남국 비서관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이런 그런 합당 관련 이슈에서의 그런 분쟁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지지자들한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친명 인사라고 하는 김남국 대변인도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네. 지금 우리 사이 좋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석 대변인이신데 저는 뭐 당직이 낮으니까 그래도 그런 좀 생활에 도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지자들은 뉴 이재명 그 지지자들은 과거에 이런 좀 지지자들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과거에는 야 친명이잖아 그럼 무조건 해줘야지 무조건 우리가 방어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실용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아서 이 사람의 지금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야 아니야? 지금 현지 누나 문자로 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 줬네? 그러면 아무리 친명이어도 방탄을 안 해주더라고요. 커뮤니티 여론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번 인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별로 좋게 안 보더라고요. 아니 화합의 인사로 보지 않아요. 아니 자꾸 제가 딴지 걸어서 죄송한데 왜 그래요 또? 딴지는 아니에요. 딴지는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결정이 아니겠죠. 이건 당연히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고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뭐 어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까 갈등이 있었으니까 김남국 대변인을 대변인에 기용하면서 어떠한 하나의 하와이 제스처 뭔가에 제가 남국이 챙겼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대통령님 저 남국이 챙겼어요. 남국에 저렇게 대가 있는 거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챙겨가지고 좀 데리고 있다가 상황 봐가지고 공천 둘 때 있으면 공천 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재병인의 마을에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 잘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아서 보면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화해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아까 박수현 그 대변인의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리가 좀 궁색하더라도 저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결국은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런 궁색한 논리로도 커버가 안 되는 인사라는 점이 다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공기관 자리도 있고요. 그냥 조금 한두 번 정도의 어떤 비판을 좀 감내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남국 씨가 온 자리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언론에 오르내리고 말 그런 인사가 아니라 김남국 씨가 뭐 논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당 대변인으로 방송에 나오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될 것이고 늘 회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인사청탁이나 뭐 코인 남국에 대해서 좀 잊혀지고 싶고 다른 모습으로 좀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뭐 화해 제스처일지 모르겠지만 연맥이는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아니 다른 데 보내주지. 뭐 여연이라든가 여연이 아니죠. 민주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당직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조용히 당직을 챙기면서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도 있을 테고요. 김남국 씨면 뭐 의원도 했고 비서관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뭐 상임이사급 이상의 자리를 갈 수 있는데 출마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은 출마 의사가 없대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저는 보궐선거 나가려겠죠. 뭐 안산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아직 그 확정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가려고. 왜냐면 지금 공공기관을 갔다가는 임기가 최소한 2년 3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거기 그 사실 그 지역 그 썰이 나오고 있는 지역도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막 해가지고 된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결국 그분을 만들어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금 김남국 대변인을 그렇게 막 탐탁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의외로. 네, 의외로. 그래서 아까 의외로 화해 제스처인 인사라고 봤는데 지금 커뮤니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자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지. 우리 김남국 대변인 만들어주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김남국 씨가 관문이 없는 거네요. 관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만약 본인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했다면 대변인 자리가 왔을 때 한번 쉬고 안 받고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 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 뭐 어떤 뭐 생계라든가 이런 게 당장 압박감을 느껴서 코인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런 이슈도 있겠군요. 뭐 어쨌든 저는 너무 덥석 이걸 받은 게 본인이 앞으로 장래에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너무 오래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게 너무 오래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조직안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1시까지 하고 싶은데 1시까지는 도저히 못하고 여기 빌려서 하는 거라 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예? 유학 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성치훈 부대변인님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사실 공치모까지 가려고 했는데 공치모까지 공치모 얘기해도 돼요? 네, 공치모에 대해서는 아주 쿨하게 아주 반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모든 방송을 다 스크린을 했는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반듯한 청년 정치인이에요 보니까. 너무 이란 하시죠 이란. 이란 할게요. 성치훈 부대변인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공취모 결국 물어볼 거면서 공무원 취업 모임이 아니에요. 공천 취소 모임도 아니고요. 예, 공천 취소 모임도 아니고 공무원 취업 모임도 아닙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말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전 그때도 비판을 했었으니까 참 그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친명을 내세우는 분들이 오히려 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부담을 준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전 이것도 딱 그 케이스로 봐요. 앞에 우리가 다뤘던 김남국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수행한 것도 친명으로서 뭔가 대변인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재명 정부와의 뭔가 이거를 연결고리를 잘하겠다? 아니요. 저는 그 대변인직 수락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치모도 마찬가지예요. 공치모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친명 의원들이 뭔가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던 뭐 부당한 검찰의 과도한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에요. 이 모임 자체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뭐 다른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이 모임 자체가 이 모임의 취지 자체 검찰의 무리한 뭐 조작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굳이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 그래서
전 참 김영진 의원 같은 사람이 전 반복적으로 여러 기적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찐명이에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부담이 안 되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김영진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위로 가는 게 맞다. 이 취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위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게 전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름도 특위로 만약에 가든 아니면 이거를 의원몸 유지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중도 확장 전략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뭔가 이전에 야당이 하던 공격적인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을 제거하고 뭔가 좀 그래도 품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임도 자체도 뭔가 공수 취소 모임이 아니라 검찰 뭐 정상화를 위한 모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야지 이런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중도에 전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임 자체가 대통령에게 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에서 약간의 어떤 강경 발언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부의 그 결론을 존중해야 되는데 왜 존중하지 않느냐, 왜 승복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이 이런 공치모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언어 도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각종 뭐 검찰 수사라든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심지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던 뭐 공소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의 압력으로 취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골적인 구호를 전면에 내건 모임까지 등장시키면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있는데 검찰을 겁박하고 있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뭡니까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사실상 유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그런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했고 그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저는 단 1도 보여준 바가 없다. 오히려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준 권력으로 어떤 독재자에 준하는 혹은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독재 권력처럼 행위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뭐 왜 재판 결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뭐 그거 수긍하지 못, 왜 그거로 갔느냐.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 용어도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공취모가 뭡니까? 공소를 취소하라는 모임은 결국은 하등해도 상관없는 그런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그 문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멈춰라라고 지금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삼권 분립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댓글이 있는데 성치훈 부대변인 소신이 있다고 말씀 잘 들었다는 칭찬이 그리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차은우예요? 누구예요? 이런 거 저 욕먹이는 댓글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 웃고 있는데요? 네, 이분 웃고 있고, 눈도 웃고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조합으로 또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미쿡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녀와서 이 방송이 유지되고 있다면 꼭 한번 이 조합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소원이 있다면 네? 제가 미국 다녀왔을 때 제 네. 앞에 앉아 있는 성치훈 우리 부대변인님은 꼭 좀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이렇게 상식적인 분들이 많아야 저희도 좀 긴장을 하고 네. 경쟁을 그런 하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의 길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나? 아니 몇 년이나 있다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한 2년 뒤면 총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있다 온다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석사는 2년입니다. 네. 최소한 그러면- 2년은 있어야 됩니다. 네. 최소한 2년 이상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나도 그 2년 이상 이거 할 생각은 없어요.